지금 상황에서 손을 놔도 똑바로 잘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 세계 어떤 그 브랜드를 통틀어서 사륜구동을 넣고서 이 코너링의 재미라는 거를 언급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카르본바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은 GV80 쿠페 차량이고요. 일렉트릭 슈퍼차저 차량은 아니고 그냥 일반 3.5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일반 GV80과 차이점을 제일 먼저 확인되는 거는 전면 그릴 차이가 있고요. 전면 범퍼 형상 외에는 딱히 그렇게 다른 모습을 찾지 못하고 측면부로 오시게 되면 그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GV80 쿠페에 전용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쿠페인 만큼 측면 루프 라인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언급해 주시는 게 지금 A필러 같은 경우에는 GV80 일반 모델과 동일한 각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불만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이거를 굳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필러 라인이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 헤드룸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죠. 동일급으로 비교하는 X6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 다른 쿠페 SUV 차량들과 다르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뽑혀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쿠페 디자인 셀렉션 사양이 적용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우드 그레인을 사용하는 게 아닌 이렇게 카본, 리얼 카본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닐라 베이지 시트가 굉장히 예쁘죠? 시트 벨트는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컬러감이 있어서 실제로 보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은 쿠페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스티치 부분이 레드? 약간 오렌지 톤에 가까운 이렇게 레드 스티치가 곳곳에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은 요즘 제네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D컷 핸들과 동일한 사양이라 볼 수 있고요. 이 그립감이 아주 괜찮습니다. 센터 페시아에 있는 리얼 카본도 퀄리티가 굉장히 수준급임을 볼 수가 있네요. 그 외에 눈에 보이는 부분에선 일반 모델과는 차이점을 느끼긴 어렵습니다. 네, 주행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행 리뷰는 지하주차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왜 지하주차장에서 출발을 하게 됐냐면 제네시스 브랜드의 특성상 이제 오너분들께서 승차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즘 아파트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방지턱이라든지 중간 사거리에 연결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올라탈 때 느낌,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바로 앞에 택시 차량을 보면 굉장히 엇박자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올라가 보면 쇼기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기존에 이렇게 내려간 경우에 똑같고요. 저희가 기존의 GV80 일반 모델,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엇각으로 넘는 상황에 앞과 뒤가 따로 노는, 그리고 굉장히 트랙션이 불안정하게 잡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도 오른쪽으로 올라타고 뒤에 잘 따라오고 왼쪽으로 엇박으로 내려가 보면 뒤뚱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자, 바로 앞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방지턱, 시속 10km 넘었을 때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차도 불쾌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의 컨셉을 봤을 때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차는 쿠페 차량입니다. 쿠페. 아무래도 적당한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극단적인 뭐 S6나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 쓰면 저속도로 넘었을 때 굉장히 쇼기 짧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판에서 제네시스 하면 꼬리표처럼 달리는 말이 차가 똑바로 가질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뽑기 요인이 아무래도 좀 아쉽지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멀쩡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직진성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정렬되었고 차선 이탈 방지 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손을 놔도 네, 똑바로 잘 갑니다. 지금 도로가 살짝 왼쪽으로 굽어 있는 건데 차는 굉장히 똑바로 잘 가요. 지금 상황에서도 손을 딱 놓으면 어떤가요? 차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보면 모든 제네시스는 똑바로 못 가는 차도 잘 만들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뽑기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건 맞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은 멀쩡하게 타고 다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대부분 얼라이먼트로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차가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경우 전부 얼라이먼트로 잡히고, 제가 예전에 BMW 3 시리즈를 출고했을 때도 차가 얼라이먼트가 틀어져서 거의 한시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차가 직진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서비스 센터 예약을 해서 잡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 현대, 제네시스, 기아 브랜드라 해서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그런 경향은 많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차가 잘못 만들어져서 차가 기본기가 안 좋다 이렇게는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쪽 로드는 공단이거든요. 아무래도 공단이다 보니까 노면의 질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노면도 거칠고 굉장히 움푹 들어간 공간도 많고요. 눈엔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이 차 컨셉은 쿠페예요. 스포츠성을 띄어야 되는데 하체 느낌이 일반 GV80보다는 정말 조금 더 스포츠성을 굉장히 띄고 있고, 그렇다고 무작정 승차감이 좋냐라고 하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잘 밸런스가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차에서 이런 쿠페형 SUV들은 약간 코너링, 강력한 코너링 성능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그거는 조금은 내려놨지만 전체적으로 데일리로 차를 편안하게 탔을 때 패밀리카로 충분할 만큼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 주행에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 그런 승차감 수준이에요. 안 날아가요. 사륜구동이라서 트랙션 제어가 되고 또 하체도 어느 정도 받쳐지기 때문에 쉽게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BMW 차종에서는 X5하고 S6의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고, 승차감은 기존 GV80에서 정말 섬세한 정말 조금의 부분만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구매하려는 소비자층이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풀옵션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한 2천만 원 더 더해서 X5 S6로 가지 이렇게까지도 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딱 필요 없어요. 3.5 일렉트릭 슈퍼차저 사양으로 구매를 하시고 쿠페 디자인 셀렉션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파퓰러 패키지, 이렇게만 딱 추가하시면 차량가 9,600만 원 정도에 구매 가능하거든요. 그 가격대라면 저는 그 어떤 차를 가져와도 가성비로는 이 차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풀옵션의 그 가격표를 보지 마시고 적당히 옵션이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는 그런 사양으로 보시게 된다면 절대 그렇게 불합리한 가격대의 차량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너에서도 한번 깊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너 중에도 매놀이 있고요. 지금 타이어 스키드음이 들리니까 바로 안전벨트 당겨주는 기능도 작동을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세계 어떤 그 브랜드를 통틀어서 사륜구동을 놓고서 이 코너링의 재미라는 거를 언급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륜구동이니까 따지자면 트랙션 불안한 것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브레이킹 성능이 떨어지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브레이크 잘 섭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꼭 이렇게 쿠페 타는 날엔 쿠페가 또 이래 있네요. 저 보기 힘든 차가 또 있고.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제네시스 차량의 방음은 정말 대단해요. 지금 옆에 큰 버스 지나간다든지 저런 스타리아나 포터 같은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든 공회전을 하고 있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확실히 높은 급의 차라서 그런지 전체 유리에 적용된 솔라글라스의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네요. 지금 앞유리 썬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측후면 썬팅은 그냥 쿠폰 썬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거진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아반떼 차량에다가 거의 한 버텍스 900을 적용했을 때도 이거보다 뜨거울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22인치 휠이 적용된 약간의 스포츠성을 띠고 있는 이 대형 SUV가 이런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시트예요. 일반 GV80의 시트든 지금 이 차에 적용된 시트든 정말 허리를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 찾기도 정말 좋아요. 자, 앞에 굉장히 꿀렁거리고 깊은 쇽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도 네, 반복된 두두둑 하는 요철에서도 지금도 그렇죠. 굉장히 아무렇지 않습니다. 정말 편해요. 또 쿵? 네, 정말 아무렇지 않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방지턱이거든요. 30km로 넘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정말 편하게 넘었습니다. 한쪽 로드가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좋아요. 이건 데일리로서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정도 승차감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간편하게 GV80 시승을 해봤고요. 지금 제가 타보니까 이 GV80은 딱 이걸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 딱 사라고 만들어 놓은, 그냥 대중적으로 사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실내가 온통 고급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천장 스웨이드 재질도 굉장히 괜찮고요. 핸들 파지 느낌 굉장히 좋고 지금 내 몸을 담고 있는 시트의 착자감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가 뒷좌석에도 앉아 봤는데 헤드룸 공간, 레그룸 모두 완벽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앞뒤의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차량을 22인치로 타보신 건 아니실지 싶은 느낌이고,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가 모르겠지만 연식이 바뀔 때마다 정말 세팅이 정밀하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 지금 사람이 탄다 해도 전혀 불편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저도 예전에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뒤에 탑승했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전혀 그런 것 없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쿠페형 치곤 굉장히 여유로워서 활용성이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으니까 다들 한 번씩 꼭 시승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지금 이 차는 3.5 터보 모델이지만 만약에 일렉트릭 슈퍼차저 모델을 타실 수 있다면 그 차로 타보시고 구매도 그 차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